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미국 주식 중에 최근 떡상한 종목이 몇 개 있는데 테슬라와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시총도 이미 370조를 넘어섰습니다. 주당 507달러까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한 주를 사기에도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어버렸죠. 그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 주가가 오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엔비디아는 세계 최대의 그래픽카드 설계업체입니다. 자체 공장이 없기 때문에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TSMC의 물량을 몰아주다가 최근에는 삼성전자에게도 물량을 주는 추세인데 앞으로 엔비디아의 규모가 커질수록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는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엔비디아의 1차 폭등기는 생뚱맞게도 채굴 열풍이 있었던 2016년도에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G캐시와 같은 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해시파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코인 종류에 따라서 CPU나 GPU의 해시파워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코인은 GPU 방식의 해시파워를 이용하기 때문에 세계 양대 그래픽카드 제조사인 엔비디아와 AMD 그래픽카드가 씨가 마르면서 돈을 주고도 구매하지 못하는 품귀 현상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채굴 열풍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래픽카드가 전기를 워낙에 많이 먹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아예 발전소 옆에 채굴장을 만들어서 돌릴 정도였습니다. 채굴 열풍이 계속 이어지다가 2018년부터는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내려오는 추세였기 때문에 엔비디아로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게 바로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연산은 CPU보다 GPU의 효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전성기가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됩니다. 훨씬 더 적은 수의 GPU로도 CPU의 연산 능력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비용과 전력 소모량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의 급성장 덕분에 채굴 열풍이 식은 뒤에 잠깐 주춤하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2차 폭등기를 맞이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주 고객은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알리바바 클라우드입니다. 이런 공룡 기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뒀는데 주가가 떡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결과적으로 채굴 열풍과 데이터 센터의 급성장을 등에 업고 최근 5년간 엔비디아의 주가가 20배 뛰었습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의 성장세가 단기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엔비디아의 2020년 2분기 매출액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38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순이익도 지난해 5억 5,200만 달러에서 6억 2,200만 달러로 1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부문별로 매출액을 보면 데이터 센터에서 17억 5천만 달러, 게이밍 16억 5천만 달러,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2억 달러, OEM 1억 5천만 달러, 자동차 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게이밍이 엔비디아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게임용 그래픽카드인 지포스 RTX 3000 시리즈가 출시가 될 텐데 이미 알려진 바로는 성능 향상이 상당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데이터 센터의 성장세는 단기적으로 둔화가 될 것 같은데 이미 데이터 센터용 처리 장치인 A100이 고객사들에게 보급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3분기까지는 실적에 딱히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분기 실적이 달러로 표기되어 있어서 제가 편의상 하나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보면 4조 6천억, 순이익은 7,400억이 되고요. 부문별로 보면 데이터 센터에서 2조 1천억 원, 게이밍에서 2조, 기타 5천억이 됩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지금까지는 게이밍으로 먹고 살았던 회사인데 이제는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현재 주력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가 주력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4월에 엔비디아가 이스라엘의 반도체 기업인 멜라녹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 가격이 정말 상당합니다. 8조 5천억에 인수를 했는데 분기당 순이익 7,400억짜리 회사가 8조 5천억짜리 회사를 인수를 한 겁니다. 그만큼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하고 한참 뒤를 내다보고 베팅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멜라녹스는 대용량 데이터의 끊김을 최소화해서 전송하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특히 인피니밴드라는 주력 제품은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는 시스템인데 현재 글로벌 슈퍼컴퓨터 탑 10 중에 1, 2위를 포함해서 총 5개의 모델이 엔비디아의 칩과 멜라녹스 인피니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죠. 앞으로 엔비디아는 게이밍에서도 물론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를 하겠지만 데이터 센터와 같은 새로운 사업으로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엔비디아는 게임용 그래픽카드만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멜라녹스 인수로 인해서 벌써부터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죠. 세계 최대 슈퍼컴퓨터 공급업체인 레노버에서 이미 엔비디아 멜라녹스 스펙트럼 이더넷 스위치를 채택을 했습니다. 스펙트럼 이더넷 스위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초고성능, 인공지능, 클라우드와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 최적화된 그런 제품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GPU는 AI 가속에 최적화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PU에서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유일한 경쟁사가 AMD라고 할 수 있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AMD는 아직 엔비디아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4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인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AI 가속기 비율을 보면 97.4%가 엔비디아 가속기입니다. AMD는 1%, 자일링스의 FPGA도 1%, 그 다음에 최근에 알테라를 인수한 인텔의 FPGA가 0.6%만을 차지하고 있죠. 이 정도면 경쟁사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최근 5년 동안 엔비디아는 채굴 열풍과 데이터 센터의 급성장을 등에 업고 주가가 20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품 논란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 가만 보면 거품 꼈다고 하는 기업들이 계속 거품을 불려나가면서 주가가 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히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거나 거품이 많이 꼈다는 이유로 매수를 꺼리지는 않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스타일이 그렇고요. 저는 엔비디아와 AMD를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들고 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앞으로도 더 크게 성장할 것 같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말은 참고만 하시고 투자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